사가지고 뭐 다 개조하고 뭐 가스통 넣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뭐 타다 보고 또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게 처음에는 뭐 아무런 어떤 그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미국 다녀왔었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형님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고, 또 그 현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차를 빌리는데 운전자를 함께 빌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앞에 거가 뭐냐면, 이게 여객운수사업법상 여객운송사업인 택시 사업이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이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거기서 운전자를 같이 끼워서 대여를 하는 운전자 알선 자동차 대여입니다. 둘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념입니다.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대여 사업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알선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요. 왜냐? 택시 사업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운전자 알선 대여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영구차 있죠? 그 우리 장의 차량, 그런 것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 운전자 알선 대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는 대형 택시도 할 수 있고 운전자 알선 자동차 그 대여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타다가 여러분 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깔끔한 승합 차량에 클래식이 나오는 라디오를 틀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운행 방식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아저씨가 뭐 말을 걸고 막 작업 걸고 막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대우가 아니라 본인이 길을 더 잘 안다면서 막 뺑뺑뺑 돌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이고요. 그 불씨를 받게 된 몇 가지 원인 중에 몇 가지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 택시 입장에서는 좀 뿔이 날만도 합니다. 자기들은 면허 받고 거기다가 이제 택시 사가지고 뭐 다 개조하고 뭐 가스통 넣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뭐 기사까지 붙여가지고 대여하면서 면허도 안 받고 사실상 택시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야, 너네들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그게 좀 쉬운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차 한 대 뽑아가지고 시동을 딱 걸기 직전까지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많게는 뭐 억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아니면 나이트 택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것저것 제한돼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택시는 이제 타다를 고발을 하죠. 사실상 택시 아니냐, 여객 운송 사업 아니냐, 택시 운송 사업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 그 전에 아마 검찰에서도 야, 이게 그러면 이게 운송 사업이냐 아니면 자동차 대여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꿀먹은 벙어리였나 뭐 이랬나 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허용 규정이나 금지 규정이 같이 혼재돼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도 나름 수긍할 만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허용 규정과 금지 규정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택시 업계에다 대고 야, 너네들이 발전해라고 해서 막 택직을 막 할 수는 없어요.
그 요금 체계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돈 다 뽑아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지 과연 사실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타다 보고 또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게 처음에는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조건 없이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그 입법 취지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입법이 된 이후에는 그 문구 자체를 가지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규정에 따르면은 딱히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어떤 의도로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다 입장에서도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지금 국가가 처음엔 허용해 놓고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막 뒤통수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야 기업은 몽창 내고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이건 국가 입장에서도 이 스텝이 꼬인 거라고 좀 보여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타다 금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따르면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대여이거나 아니면 공항이나 항만이 출발지이거나 아니면 도착지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관광 목적인지도 어떻게 알며 6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떻게 알고 6시간 이하로 하는 거는 관광 목적이라도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타다를 갖다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도권 업무를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기여금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내라 이래버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타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자체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하라면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아예 법령이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타다 금지법 자체로 아마 헌법소원을 아마 지금 하지 않을까,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변화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업계의 문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또 두 가지의 방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이 택시와 관련된 택시의 형태를 띤 여객 운송 사업이 점점 경쟁 시장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요금의 자율화를 일단은 점진적으로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 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의 양수도를 점진적으로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을 함에 있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금의 자유를 과감하게 허용하면서 대신에 어떤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사유, 징계 사유를 조금 더 포괄적이거나 좀 더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일단 수긍할 만한 선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것보다 좀 더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좀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020년이 다가오는데요. 옛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원더키드 만화의 이 배경인 2020년이 다가왔는데요. 20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여행커녕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도 더욱더 발전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